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생지와 묘지입니다. 생지와 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선해 하실 만한 그런 개념을 들고 왔는데요. 우선은 생지하고 묘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삼합 기준으로 뭐 해묘미, 이게 이제 목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호술, 화국, 그리고 사유축, 금국, 신자진, 얘네를 삼합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있는 글자를 생지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글자를 묘지. 얘도 생지, 얘 묘지. 생묘, 생묘 이렇게 부릅니다. 방합 기준이 아니고요, 삼합으로 요 생지하고 묘지라는 명칭을 붙이니까요, 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적으로 사주를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명식도 물론 중요하겠거니와 그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뭐 까라면 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갖던지 간에 일정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능을 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점점 갈수록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도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직서를 내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요 생지와 왕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지라는 거는요, 기존에 없던 건데 갑작스럽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대단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묘지라는 거는요, 기존부터 누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누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갑작스럽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누적이 됐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가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지장간 안에 음간들만 있어서 그래요. 음간들은 대단히 예리하죠. 막 후벼 파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생지는요, 그 지장간 안에 양간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간은 대단히 활동성이 크고요, 가시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간목일간인데, 사화가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식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화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사유축의 생지다 보니까 이 사화라는 녀석에서 유금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더란 말이죠. 유금에다가 십성을 붙이면 정관이 되는데요. 양일간한테 있어서 지지 왕지의 정관은요, 심리적으로는 평관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들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세요. 간목은 나무잖아요. 자, 나무가 신월, 즉 양력으로는 8월, 그리고 6월, 양력으로는 9월, 언제 힘이 더 빠지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9월에 가을이 한창 진행이 되면 이제 낙엽이 지고 나무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자, 뭐 나무뿐만 아니고요. 불이라고 해볼까요? 불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불이 해월 그리고 자월 중에 언제 힘이 더 빠지겠습니까? 해월은 양력으로 11월이고 자월은 12월이에요. 그런데 십성적으로는 얘가 정관이 되고요, 얘가 편관이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일간은요, 이 왕지의 그 십성들이 어떤 편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정이 아니라 편의 심리도 역시 가지고 있다.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거는 예시로 설명을 들어봐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목일간인데 사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언변이나 언행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정관, 즉 심리적인 평관이 뒤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간 분들이 사화 식신을 쓰시는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 이 관이라는 건 일간을 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제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묘지를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묘지를 적으면요. 여기에 축토라는 정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제는 나의 일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묘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적된 거라 그랬죠? 그럼 나의 일상에서 무언가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사유축의 유니까 유금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상에서 무언가가 계속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나를 강하게 제어하는 관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목일간 입장에서 지지, 신금, 평관은 그럼 뭐냐? 예를 들어 갑신일주라고 한다면요. 이 신금은 평관인 건 맞아요. 평관이나 결국에 신금은 자수로 간단 말입니다. 자수는 정인이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일간한테 이 정자, 지지의 정자가 들어가는 거는 결국엔 편의 심리도 가지고 있어요. 왜? 요 안에 임계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임수는 편인이잖아요. 계수는 정인이고요. 그럼 결국에 이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갑신일주다. 그러면 관으로 인한 고뇌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 인성은 관으로부터 나온 고뇌, 생각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병화일간인데 인목이 있다. 그럼 인목은 인호술의 생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화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인목은 편인이에요. 그리고 오화는 겁재입니다. 겁재지만 왕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병화와 정화, 즉 비견겁재가 다 들어있죠. 자, 그럼 결국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 편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 비겁들을. 또는 요 편인성으로 인해서 충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제가 충동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요 오화는 양인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갑신일주, 아까 예시 들었으니까요. 여기에 임수가 있다. 그럼 결국에 이 평간으로부터 자수가 나오잖아요. 자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천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편인성이 대단히 강해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경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수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자수가 생성이 되면은 천간에 임계수가 뜬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경금이 임수를 대단히 강하게 또 푸시해 주겠죠. 그러면 저 임수의 기운이 경금으로 인해서 대단히 강해지겠다. 이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까봐 또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경금 일간인데 여기 무토가 있다. 경신일주다. 그럼 이 신금은 결국에 자수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임계수가 다 힘을 받게 돼요. 자, 그럼 결국에는 천간으로도 임수가 뜬다는 얘기인데 그때 무임충을 겪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무토가 편인에 해당되고 요 임수는 식신에 해당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심리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지를 갖고 만약에 병진일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임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진토는 누적되어 온 거라 그랬죠? 무언가가 계속 쌓여갑니다. 쌓여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수가 나와요. 근데 자수 안에는 임계수가 다 있죠? 그러면 임수가 마침 올라와 있네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임수가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임수가 병화를 극하겠죠. 또는 술토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술토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묘지니까 오래전부터 누적이 되어오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요 술토로부터 오화 양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간목이 있다. 자, 그럼 요 오화 중에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반응성이 더 좋은 병화가 올라오게 되고 목생화를 하면서 이 병화가 더 크게 살아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을 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병신일주다. 그리고 임신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편관입니다. 편재입니다. 편재지만 사실 이 신금은 결국에 자수로 갈 녀석이잖아요. 자수로. 그리고 생지니까 갑작스럽게 가시적으로 생겨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수가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임수가 크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수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편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배우자와 자식 또는 십성적으로는 부친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질 것들이 있다. 왜? 편관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심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편재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들어서 보시면 결국에 편관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억제하는 힘이 강하다. 나를 억제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무오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되면요. 요 무토, 식신이 강하게 힘을 받겠죠. 밑에서 화생토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나를 강하게 억제하는데 한편으로는 식신으로 그것을 박차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 과격한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겠다. 왜? 참다가 터트리는 건 대단히 과격한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왕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왕지. 자, 뭐 이를테면 아까 생지는 가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좀 크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고 묘지는 누적되어 오던 일 또는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왕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래 누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문제를 만약에 문제라고 지칭한다면요.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지가 오게 되면은 신금으로 인해서 얘가 대단히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진토가 오게 되면은 묘지니까 누적됐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자수가 또 크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지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자수가 있고 여기에 오화가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 가장 뭐 국가라고 할까요? 국가 나의 조직은 계속 뭔가 마찰 중에 있다. 또는 가장 높은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마찰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오화가 아니라 임목이 있다. 그러면 임목은 인호술의 생지잖아요. 그러면 임목으로 인해서 오화가 등장하면서 충돌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들,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식을 보실 때 제가 바라는 점은요. 뭐 또 제가 뭐라고 또 바라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바라는 점은요. 그 8글자로 보지 마시고 그 가능성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8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가능성,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생지와 묘지를 통해서 또 때로는 그 사주 원국을 있는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또 이제 공부 천천히 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리고 하루하루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들 명식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놀라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실 거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